이제 국회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법 개편안 논의에 막바지 총의를 모았는데요. 핵심 쟁점이죠.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배치하자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사를 그러면 누구한테 맡길 거냐?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논쟁이 있죠.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 더 합리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가야 된다라고. 행안부에 두자는 의원님들이 대다수셨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총리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께서 이거면 됐다고 느끼실 개혁안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중수청 소재에 대해서 집중 논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시작부터 거센 충돌이 있었습니다. 횟수가 누적된다면 제가 국회법에 따라서 이 회의장의 퇴정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드립니다. 위원장부터 우선 말을 좀 합시다. 위원장 말도 방해합니까? 우리 오늘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들을 보십시오. 이런 무도한 법들을 오늘 하루에 다 통과시키겠다 일방적으로 위원장께서 통보하셨고 오늘이 바로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하는 날입니다. 제가 심판해 드릴게요. 이거 추미애 승 정청래 위원장보다 훨씬 더 센 추미애 위원장님이 더 무도한 위원회 운영하고 계세요. 아니 법치 사망은 12월 3일 이미 있었고요. 그걸 극복하는 위원회가 이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진짜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니면 당내 강성파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인데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두자는 의견이 모아진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대통령실이 이를 뒤집을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합니다. 총리실에 두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는데 가능성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떻게 예측하세요? 일단 당에서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원래 대통령실과 법무부에서도 뭐 좀 다른 얘기를 했었어요. 꺼내다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한 발 빼고 이제는 그냥 정청래 대표의 말 그리고 강성층의 목소리대로 밀어붙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청대전에서 계속해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개인 의견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히 법무부 산하에 둬야 되겠다라는 그 신중론, 점진적 개혁안은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심중이죠. 그거를 장관, 부처 장관이 대신 전달했을 뿐인데 여기에 당과 또 심지어 검찰 내부의 현직 공무원까지 나서서 정성호 장관을 공격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의총에서는 행안부 산하에 두자라는 말만 나왔지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말은 없었다. 이 말이 전 정말 의미심장한 것이 저는 이미 여권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면초가의 대통령과 모든 절대 권력을 누리는 당대표, 완전히 불균형적인 이런 당정 관계를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과연 민주당 내부의 가장 정치적으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으로까지 보입니다. 조금 전에 명청대전에서 정청래 대표가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난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을 공개 비판하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 있죠. 바로 임은정 동부지검장입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대한 검찰 내부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법무부 정성호 장관과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의 목소리를 잇따라 들어보시죠.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의 어떤 권한들이 집중돼 갖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점도 고려돼야 된다고. 법무부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결국 법무부 장관님이 보고된 것이 검찰 아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이걸 보면서도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겠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검찰 조직 내에서 현직 후배 검사가 공개적으로 임은정 검사장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현직 검사, 그것도 검사장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한 것은 지금 대통령을 바보로 만든 것이다. 검사들에게 속은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발언을 어떻게 현직 검사장이 할 수가 있냐라고 검사 후배가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지난 몇 년 동안 검사로서 본업을 부업처럼 하고,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장을 지칭한 겁니다. 본업을 인플루언서로 살아왔기 때문에 수사의 개념조차 모르면 어떡하냐. 아주 원색적으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했던 말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검사의 인사는 대통령이 내린 건데 동부지검장이 어떻게 이 검사 인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임은정 검사장이 그 유명세를 타고 이 검사장으로서의 입장을 좀 너무 넘어서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저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임은정 검사장의 최근 발언은 사실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취지는 이제 아무래도 검찰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분이고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과 철학이 있다라는 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포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름을 거명하면서 직격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들이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처음에 그런 민정수석 인사부터 시작해서 지지자들의 우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대통령께서 정면 돌파를 선택하셨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임명을 했고 그 계기가 어떻고 그 뒤에도 누군가와 연관이 있다라는 이유로 쓰지 않기 시작하면 쓸 사람이 없다라는 취지로까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임은정 검사장께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좀 더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신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사 현직 후배가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어진 본인 업무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지검장이 대통령의 검사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